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하고 두도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한 해 약 600명. 매년 더욱 강한 처벌을 담은 대책이 쏟아집니다. 산업안전 수준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제재 수준이 아니라 산재 예방 시스템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교하게 갖추고 있느냐. 사후 처벌보다 촘촘한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첨단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쓰러짐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경고와 알람 팝업으로 저희 AI가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서 더 똑똑하고 철저하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산업안전 AI 기술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청사 대표와 발전소 직원은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처벌을 피했는데요. 안전하지 않아도 기업은 손해가 없다는 사회적 공분 속에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안전 확보 책임의 주체를 경영 책임자로 명시한 중처법 시행 이후 4년. 사고, 질병 등을 모두 포함한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사고 사망자 수만 놓고 보면 다소 줄어든 듯 보이지만 유의미한 변화라 보기 어렵고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수치로 볼 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전체 사망사고의 거의 40%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착공 면적이 거의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객관적인 지금 상황은 사망사고가 감소, 그것도 크게 감소할 요인들이 차고 넘치는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 각종 산업재해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처법 3년 차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낼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건설사 등록 말소, 공공입찰 제한 등 전례 없는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처벌이 계속 강화된 반면 구체적 안전조치 방법이나 책임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영계는 실질적 안전관리보다 처벌 피하기에만 급급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법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서류들을 갖춰놓고 그것들을 증빙 자료로 활용했지만 실제 이게 현장 안전관리에는 많이 도움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의무 내용들이 대부분 절차서 매뉴얼을 갖춰놓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중소사업장의 경우 처벌만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중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12개 사업장은 모두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좀 작은 기업들은 암만 제재 늘려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정도 제재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사고 나고 보자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게 되고요.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당사자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남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산업재해 사망 원인은 추락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추락, 끼임은 최소한의 예방 조치만으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후진적 산업재해로 꼽히는데요. 2024년 중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12건 중 9건은 안전모나 안전대, 추락 방지망 등 기본적 안전 지침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추락, 끼임 사고였습니다.
뭐 거푸집이나 뭐 철근 다발이나 이런 걸 오르내리는 계구부 같은 게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이제 분명히 나와 있는 게 그 계구부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덮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요망하는 표지판을 해야 되고 주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참 어이없게도 그런 계구부에서 떨어지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즉 후진적 재해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후진적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 화력발전소. 노후된 발전기 설비 개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의 절반가량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데요. 추락, 붕괴, 화재 등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현장 주변이 대부분 철골 구조물, 대규모 철골 구조물로 이루어진 작업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큰 크레인도 운영 중이고 또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추락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줄이라든가 안전대 착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추락을 예방하는 안전대 등 위험한 현장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지만 순간 방심하기도 쉽습니다.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거나 사고 초기 대응을 위해 현장 곳곳에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는 각 주요 현장마다 요소 고위험 현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장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만 150대. 사람이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는 어렵겠는데요. 근로자가 안전모를 벗자 해당 CCTV 화면이 커지며 위험 상황이 표시됩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여러 근로자 가운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만 따로 표시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평상시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카메라를 순환하면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뭐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쓰러짐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경고와 알람 팝업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볼 수 없는 현장 곳곳의 위험 요소를 선별하고 상황 설명까지 해줍니다. 덕분에 기본 안전 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데요. 도입 당시에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그 작업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감시용의 카메라가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장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CCTV가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 바로 AI 기술 덕분입니다. 저희 그 직원이 한번 쓰러져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을 가정해 봤는데요. 지금 바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에 누워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사람의 상태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 관제요원은 이 상황을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그 상황을 바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재도 자동으로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상황을 말로 풀어서 전달하는 게 특징입니다. 사람처럼 똑똑하게 더욱 정밀한 판단도 가능해졌다는데요.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나 볼까요?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에 불을 띄워서 한번 탐지를 할 건데 휴대폰 화면에 이게 진짜 화재일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앞에 휴대전화에서 재생한 불꽃 영상을 비춰봤는데요. 이거는 실제 불꽃이 아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 AI는 저 불꽃 형태만 보기 때문에 탐지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VLM은 그 휴대폰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있는 불꽃은 영상 재생물이지 않습니까? 네. 문맥적 이해라고 많이 하는데 뇌로 보시면 아마 그 두정엽이 하는 역할이 그 문맥적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 기능이 점점 추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텍스트로 정확히 알려주는 AI 기술.
학습이 고도화될수록 안전사고 예방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정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됐는지를 미리 분석해서 어떤 작업할 때는 어떤 안전사항에 유의해야 되는지를 AI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방 안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조 현장에서도 AI 기술을 더한 예방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울산의 한 중소기업. 거대한 로봇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부품을 옮깁니다. 최근 중소제조 기업에서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중심으로 자동 로봇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로봇의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산재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괜찮을까요? 위험 구역에 진입하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지런히 움직이던 로봇 팔이 모두 작동을 멈춥니다.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알아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작동을 멈춘 건데요. 잠시도 방심하지 않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관리자 역시 AI입니다. 지금 저 열화상 센서가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따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AI가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서 예, 이렇게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네. 가끔 사람 아닌데 사람으로 잘못 탐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인데 지금 사람이라고 잡힌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5턴 처리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가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다음에는 이게 안 잡히게 됩니다. 네, 계속 공부를 시키는군요. 네, 맞습니다. 점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고온으로 플라스틱을 녹인 후 고압으로 눌러 제품을 생산하는 1,400톤 사출 성형기. 다치는 모습만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들어가게 되면 지난 3년간 제조업 재해 사망자 중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126명, 제조업 사망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이런 끼임 사고는 대체로 수리, 정비, 청소 중 발생하는데요. 작업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작동을 그렇게 되면 다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기계 안으로 진입하자 AI가 곧바로 이를 감지합니다. 사람이 내부에 있는 동안에는 외부에서 작동 버튼을 눌러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요. 산업재해의 경우 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안전망이 더욱 중요하겠죠. 실제로 AI 안전 시스템을 갖춘 이후부터 이 공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이 회사 전산팀이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자체 개발한 이 기술은 지난해 AI 스마트 산업안전기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업장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일단 저희들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 개발을 하다 보니 이 제품이 우리만 사용하기는 너무 아까운 제품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기업에다가 기술 소개를 했고, 지금은 한 100여 군데 이상의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사다리 작업 시 맨 윗단은 사용 금지입니다. 추락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주의사항을 전파하자 중국어와 미얀마어로 실시간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에 서툴러 주의사항 숙지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시스템인데요. 사람이 직접 했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드론이 아파트 외벽을 촬영하면 AI가 미세한 균열까지 잡아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 작업을 줄여주는 AI 개발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약 74종의 서류를 현장에 비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 30분 둘러보고 오셔서 2시간 동안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라든지 서류를 만드는 작업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도 AI 정책 강화에 맞춰 산업재해 예방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요. 고위험 사업장을 예측, 선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스마트 안전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기술은 대부분 다 이제 센서라거나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험과 관련된 시그널이 있었는지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수단이라고 했었다면은 이제 AI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갖춘 기술들인가를 어떤 공인되거나 인증된 기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규격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 자체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술은 또 아닌 거고요.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서는 AI가 로봇이나 장비에 탑재된 이른바 피지컬 AI 기술력 대결이 뜨거웠는데요. 현대차가 선보인 아틀라스는 고도화된 회전 관절과 센서를 탑재해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빠르면 3년 뒤부터 실제 공장에 투입해 고위험 작업을 맡기는 게 목표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팔과 자율이동 로봇이 결합한 스캔앤고로 이번 CES AI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설계 도면이 없어도 로봇이 스스로 구조물을 스캔해서 작업 경로를 생성하고 고도의 정밀 작업도 수행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 산업 현장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로봇화 자동화입니다. 특히 피지컬 AI를 활용한 정말 AI 원래의 의미대로 인간의 지능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 AI 로봇이 개발이 되어야 돼요. 위험 공정의 경우에도 만약에 로봇이 한다라고 하면 그 당연히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은 안전에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안전만으로 한정을 시켜버리면은 적용 영역이 너무 적어요. 적용력이 너무 적고 공정 자체를 다 이렇게 AI로 접목시킨다든지 적용을 한다고 해야 큰 위험도 그렇고 중위험도 그렇고 작은 위험도 아예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빼는 거니까 당연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또 일자리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또 일자리 정책과 안전 정책이 또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전 정책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자리라거나 고용 정책이 이 AI 측면에 있어서는 좀 같이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이야기일 뿐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자동화 공정이나 AI 기술 도입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AI 기술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AI 관제 시스템, 안전 감지용 드론 등 AI 안전 시설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AI 기술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지키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을 손보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장에 불법 도급이 만연하고 최저가 낙찰제가 횡행해서 실제 공사비보다 반타작 혹은 한 3분의 1 수준 가지고 공사한다면 안전해질까? 더 적은 인력 가지고 더 적은 장비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려는 현장에서 아무리 CCTV로 들여다본다고 한들
현장이 안전해질까 하는 좀 의문이 들 것 같고요. 기술 개발이 가져오는 어떤 노동 안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있는 구조에서는 좀 먼 얘기일 것 같고 지금 당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초적인 안전 시설이라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AI 기술. 기대와 달리 아직은 많은 현장에서 큰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게 실제로 이제 도입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과 경제성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초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과도한 의지라든지 기대를 좀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산재 감축의 원년을 선언한 만큼 충실하고 더 촘촘한 안전 대책이 모두의 일터에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행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중에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지원과 관련된 것 등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원을 했는지, 또 지자체에서는 이제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 안전 정책을 잘 수립할 것인지 같은 것 등을 스스로 좀 평가하고 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은 그 원년의 시작이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아무 시연도 안 해보고 한번 해보는 건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넘으시면 됩니다. 넘어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인데? 여기 바닥에도. 네, 여기 보시면